다들 반대했어요. 왜 꽃을 하냐. 팝업으로 백화점에서 팔고 있으면 이쁜 쓰레기를 팔고 있네. 저거 어떻게 처리할 거니, 누가 산다고 해놓은, 이런 말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어버이날 하루에 나가는 꽃다발만 25,000다발 이런 거예요. 150만 송이를 사와야 돼요, 카네이션을. 주문 받았는데 못 만들면 이게 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꾹까라고 하는 브랜드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박준하 대표라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산업공학과 01학번 출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제 이름이 박춘화이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아주머니가 창업한 브랜드로 아시는 분들이 많고요. 본명인데 대부분 다 사업 되게 열심히 하려고 개명까지 했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가지고 너무 이름 특이하니까 놀림을 받았다가 지금은 부모님도 그냥 되게 꽃이랑 운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죠. 회사의 주된 비즈니스가 뭐냐라고 해보면 꽃을 안 샀던 사람들이 꽃가든 처음 사보고 즐겨보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게 지금 하루에 몇 잔씩 먹잖아요. 근데 20, 30년 전만 해도 되게 비싸다고 생각했던 스타벅스가 비싸다 이랬던 문화가 있었던 것처럼 언젠가는 꽃을 누구나 사는 문화가 나오지 않을까였고,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좀 일상에서 즐기는 꽃에 포커스를 맞춰서 문화를 좀 바꾸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창업이라고 하면 치킨집 창업? 지금이야 스타트업 말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창업의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은 거는 너무 공대가 센 분야는 저는 안 맞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산업공학과를 보면 경영을 좀 다루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넓겠다라고 생각해서 지원했던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쌍둥이 형, 같은 학교 같은 과를 나왔던 형이 만들었던 EGI라고 하는 학회가 있어요. 경영학회인데 그 학회를 처음 만들 때부터 같이 하다 보니까 공대생이 갑자기 안 하던 경영을 하는 거잖아요. 시간 쪼개가지고 경영학회가 뭔지도 모르지만 책을 도서관 가서 막 빌려가지고 읽기 시작하고, 이러한 과정 자체가 나의 전공으로만 먹고 살지 않아도 다양한 영역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잘 배웠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신기한데, 원래는 제가 화장품을 했었거든요. 첫 번째 사업이 2011년도에 화장품 정기구독이라고 하는 아이템을 잡았던 거고, 아이템보다 정기구독이라는 것들을 한국에서 제일 먼저 개발했었던 기억이 있었던 거죠. 지금은 K뷰티가 엄청난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좀 중소 브랜드들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었던 게 그때 화장품 정기구독 서비스였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회사에서 투자를 받아서 했었던 거랑 제 회사는 100% 아니었죠. 나중에 다른 아이템을 찾는 과정에는 갑자기 그냥 꽃이 눈에 들어왔었던 거 있죠. 꽃은 제가 어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20, 30년 동안 변화가 거의 없어요. 빵집들은 되게 큰 체인점도 생겼고, 백화점들도 지금 온라인으로 막 넘어가고 이런 저런 변화들이 생기는데, 꽃은 한 번도 변하는 게 없어서 이건 왜 안 변할까가 되게 신기했었고, 누군가는 변화를 만들면 좋겠다 였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호기롭게 시작했던 거죠. 뭔가 변화를 만들면 누군가가 이 업을 좀 재밌게 읽어가지 않을까?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14년도였는데 다들 반대했어요. 왜 꽃을 하냐, 오늘 무슨 기념일이냐, 팝업으로 백화점에서 팔고 있으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막 그래요. 이쁜 쓰레기를 팔고 있네, 저거 어떻게 처리할 거니, 누가 산다고 해놓은, 이런 말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당시에는 꽃이 나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예 없었고, 그런 문화 자체가 없었던 거였고, 지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게, 기념일이 아니어도 그냥 내가 나를 위해서 해바라기 사고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은 문화가 된 것 같고, 그런 분들이 꽃가에 많이 몰려 계시는 게 아닐까. 힘들었던 과정은 초기뿐만 아니라 계속 있어요. 거의 10년째 계속 있긴 한데, 내가 왜 꽃을 했을까가 제일 커요. 너무 어렵고 척박한 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들은 제가 따라갈 선배라도 있어요. 큰 시장이 있든 이미 그걸 경험했던 고객들이 우리를 판단해 주든, 그런 게 아예 없어서 누가 언젠가 과연 꽃을 살까라는 생각만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결국은 계속 매일 생각하는 게 아니다. 역시 안 사는구나, 역시 꽃은 택배로 보내면 안 되는구나, 꽃은 이 가격에 팔면 안 되는구나,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샵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계속 느끼는 과정이 있었고, 그럼 이게 몇 년이 지나면 과연 풀리는 건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제일 처음에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극복은 아직도 못한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게 막 되게 원활한 상태에서 사업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화장품 정기구독회사 얘기했잖아요. 그걸 그만뒀을 때 저의 상황은 통장에 500만 원밖에 안 남고 제 회사도 아닌데 제가 막 월급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바보처럼 퇴직금도 못 받았고 억울하네. 근데 그 500만 원을 가지고 했던 게 꽃가인 거예요. 페이스북 페이지를 그냥 만들었어요. 저는 꽃가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 건데 30 며칠이 남았고 오늘은 처음으로 꽃을 택배로 보내보고 뭐 내일은 처음으로 시장에 가본다. 얼마였더라 이런 거 쭉 해요. 그럼 처음에 사람들이 그 응원은 해줘요. 어릴 때 자기는 미국에 부모님과 같이 갔었다. 유럽에 갔었다. 근데 그 당시에 주말마다 엄마 아빠가 마트에서 꽃을 사왔었대요. 주말 같이 볼 꽃들을 하고 같이 막 꽂아보고. 근데 신기하게 한국에 오자마자 다 없어졌대요. 그런 문화가. 그런 것들이 꽃가의 초기 고객들이었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해서 느꼈던 건 원래 잘 되는 비즈니스 아이템과 그렇지 않은 건 없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어쨌든 누군가가 이 아이템을 되게 잘 만져주고 이 아이템이 어떻게 소개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실패하면 또 그냥 이렇게 술 한잔도 마시면서 또 다음에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이 과정으로 해서 왔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어려운 과정도 있죠. 사실 그 밖에서 봤을 때는 아이디어로 보일 수 있는데 내부에서 보면 생존을 위한 되게 분투기 같은 거죠. 처음에는 꽃 정기 구독만 있었죠. 꽃다발을 만들어서 2주에 한 번씩 받아보시는 분들만 있었는데 이것도 뭐 10년, 11년이 지나면 지겹잖아요. 꽃다발을 만들면 음식점으로 따지면 레스토랑 같은 거예요. 파스타 다 만들어서 내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트에 가면 사는 게 파스타 면도 사고 뭐 마늘도 사고 양파도 사는 것처럼 왜 꽃은 그렇게 안 팔지가 시작이었었던 게 있죠. 아예 꽃을 튤립 한 단, 뭐 장미 한 단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도 농장에서 그대로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온라인 꽃 시장이 생겼었고 그리고 이걸 하다 보니까 받아보시면 꽃을 다룰 줄 모르세요. 교육이란 게 없는 거예요. 한국의 꽃을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시작했던 게 플라워 클래스를 되게 비싼 가격이 아니라 뭐 누구나 즐길 수 있을 가격으로 하고 또 슈가 캔들이라고 하는 향초가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한 게 제가 꽃집 사장님이 되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니까 그럼 부모님이 되게 슬퍼하시죠. 왜 굳이 너가.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꽃을 가지고 해외를 진출하는 게 어려워서 내 평생 국내에서의 마켓시어를 가져가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서 그때 만들었던 게 향초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일본이나 뭐 대만이나 미국 같은 데 진출하기 시작한 거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가 좀 쌓여있는 느낌입니다. 저희가 제일 어려워하는 거는 어버이날이에요. 어버이날 하루에 나가는 꽃다발만 25,000다발 이런 거예요. 25,000다발이면 150만 송이를 사와야 돼요. 카네이션을. 근데 저희는 이커머스니까 먼저 주문을 받고 만들잖아요. 주문 받았는데 못 만들면 이게 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거를 구하려고 엄청난 시간을 쓰죠. 뭐 콜롬비아 연락하고 중국에 연락하고 베트남에 연락하고 한국 농장에 연락하고 진짜 윙바디 차가 몇 대씩 들어오거든요. 그 기간 동안 되게 신선하게 보관하는 것도 일인 거고 검사하는 것도 일인 거고 그때가 제일 꽃 구하는 건 어렵죠. 내가 느끼는 성공의 그런 규모가 훨씬 컸으면 좋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창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이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 수 있는 회사 매출의 가치가 몇십억, 그리고 몇백억, 몇천억까지 만들 수 있다라고 느끼고 거기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부가 훨씬 많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이 사업하기 첫 번째는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성향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돈을 못 벌 확률이 훨씬 너무 많거든요. 90%, 95%야. 너무 적어요. 그 대표의 초반 연봉은. 그래서 그냥 어쨌든 난 끝까지 어떻게든 갈 거야 라고 하는 성향이 있는 분들이 좋아요. 두 개가 되게 상반되잖아요. 되게 부자가 되고 싶은 꿈과 실제로 부자가 아니라 바닥에서 오랫동안 버텨야 되는 꿈이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잘 성공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얽매이지 않은 것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초중고를 나오고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좋은 학사를 가는 그냥 버스를 타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느 순간 버스에서 내리면 나 혼자 그냥 덩그러니 있어요. 차는 떠나가고 있고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그럼 내가 어디 갈지를 몰라요. 인생의 처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언젠가 한 번에 어차피 내려야 되는 거면 빨리 내려서 찾아가는 길을 빨리 목색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한테 고려대는 그냥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으로 술을 마신 것도 고려대였고 처음으로 친구들과 만나면서 미래 얘기를 했던 것도 고려대였고 심지어 저희 쌍둥이 형은 같은 고려대를 나와서 같이 여전히
삶을 살아가고 있고 가치관을 초반에 좀 단단하게 잘 정립할 수 있었던 좋은 모교였다고 생각합니다.